JTBC가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한학자 총재 특별 지시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도 같은 자료를 입수해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먼저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초, 통일교는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합니다. JTBC는 세계본부 지원 현황이란 제목의 통일교 내부 회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로비를 총괄한 윤영호 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바로 그 세계본부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원이 전달됐다고 돼 있습니다. 2021년 TPGC 특별 프로젝트비 1차라는 명목입니다. TP는 참 부모님의 영어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뜻합니다. 이틀 뒤인 1월 26일에도 2차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총재의 특별 지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00억 원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된 걸로 보이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자금 추적을 한 결과 1월 24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58억 원이 전달됐고 다음 날인 25일 역시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49억 7,899만 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자금 100억 원이 실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JTBC에 불법한 목적으로 비자금 100억 원을 마련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20대 대선을 목전에 둔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서밋. 통일교는 이 행사에 참여할 해외 주요 인사와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시 대선 후보의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1월 2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당시 통일교 간부와 통화에서 40만 달러든 50만 달러든 우리가 후원한다 치고 정리하자며 그거를 처리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 보험을 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 초청으로 내한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비핵화를 비롯한 우리 안보와 또 이런 한미 협력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다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월 통화에서는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연주를 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펜스와 윤 전 대통령을 연결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양쪽에 줄을 대려던 통일교는 대선 한 달 전쯤 지지 후보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8일 윤 전 본부장은 3, 4주 전 한학자 총재가 Y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통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Y로 불러왔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같은 결정을 한 총재가 3월 2일 집회에서 이야기할 거라며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건 고무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건 헌법적 결단인데 이걸 어긴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조원철 법제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 이제 그럼 다음 주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 전담 수사팀이 출범 첫날부터요.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전담팀은 수감 중인 윤영호 전 본부장을 상대로 통일교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자, 그 여야 정치인 5명으로 지금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당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이렇게 3명부터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윤영호의 이 진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윤영호는 사실은 한학자하고 권성동을 구속하게 만든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4년 구형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풀리박인이 좀 된 것 같아요. 아. 양형의 도움을 좀 근데 좀 더 받고 싶어 하는지 않았을까. 플리 바게닝의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걸 불었을 수 있다. 뭐 이것도 그렇고 특히 한학자 권성동 구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증언들을 했고.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수사협조 차원에서 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4년 구형을 받은 거 같고 4년 구형은 집행에서 가능해요. 2년 3년 돼가지고 뭐 집행이 안 되겠지만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좀 더 원했지 않았을까. 뭐 좀 구금해서 풀린다든지.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면서 통일교 입장으로 좀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일교의 입장. 왜냐하면 어차피 통일교 이 사람은 지금은 좀 배신을 해가 한학자가 절여됐지만 예. 한학자 말고도 그 안에 다툼이 있거든요. 한학자가 실각하거나 없어지면 예. 다른 사람이 아들인가 그 사람이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통일교를 벗어나서 못 산다고 가정했을 근데 때는 통일교가 이렇게 금품을 줬다라고 얘기하면 통일교에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꼴이 아니죠. 돼버릴 텐데. 그냥 무차별로 다 주는 거예요. 아, 여당, 그러니까 여야. 야당, 민주당, 국민의힘 다 준다고 하면 뭔가 종교단체는 그냥 이렇게 줘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국민의힘만 줬을 때 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사실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통일교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하고 통일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 당대표 시켜줘야 된다. 네네. 대통령 누가 만든다. 입당하게끔. 입당하게 네. 만든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의 큰 줄기는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권성동, 건진, 뭐 윤영호 이쪽 김기현 뭐 이래가 당 대표 되고 뭐 등등 글로 수사 가야 되는데 이 김건희 특검팀이 그런 수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목걸이 이런 거 이상한 거나 한 거 아니냐 이 생각도 예. 들면서 막판에 튀어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재수.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를 저는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특검이 전재수가 받았다고 먹었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지금 중요한 거는 권성동이는 구속됐잖아요. 네. 권성동이 받아먹고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갔는지 부분 이 부분을 더 추적하고 찾아냈어야 되는데 전혀 찾지 못하고 반대로 민주당도 받아먹었네? 그러니까 언론들은 너무 좋아하죠. 보도하기 좋으니까. 예.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건 되게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네. 전재수 사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듣기 전에요. 예. 윤영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누구 특정을 하면서. 그런데 MBN 단독 보도를 했어요. 이게 뭐 16시간 전에 나온 보도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윤 전 본부장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애초에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직접 건넸다라는 게 아니라 건네는 것을 봤다라는 의미로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준 사람 아니고. 수사 받으러 왔고 나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예.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내가 구속 풀려나기 위해서. 이것도 얘기해보고 저것도 얘기해보고 그중에 한 얘기라고 전 봐요. 그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경중을 따졌어야 돼요.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게 밖에 나온 거는 저는 그 특검팀에 있는 검사의 뭐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40여 명 검사들이 항명을 하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제대로 수사는 예. 안 하고 그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영호 부분을 확인할 수가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권성동이 확인했던 거 찾아보면 돼요. 권성동이한테 줬던 거 그거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싹 다 기록합니다. 와이프한테 기록시키고 지가 예. 기록시키고 보고시키고 그 증거를 무조건 남깁니다. 이 애들은 통일교 애들은. 근데 만약에 없다면 없으면 굉장히 깔끔한 그러니까 사안인데. 권성동을 그렇게 했는데 전재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럼 거짓말이나 자기 혼자만의 상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걸 증거가 있다 해가지고 입건을 할 수 없죠. 사건은 간단해요. 정치인이 대가를 갖고 돈을 받거나 하면 뇌물죄가 되고요. 정치인이 그냥 받으면 정치자금법 네. 위반이 됩니다. 4천만 원 지금 현금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뭐 교회 갔거나 뭐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저는 의심스러운 게 4천만 원을 본인이 준 것도 아니고 건네지는 걸 목격을 했다면 4천만 원인 걸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예. 니는 어떻게 봤으며 왜 사천이라고 생각했으며 등등을 따져봐야 됩니다. 뭐 이거 사실 한명숙 건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 의자가 받아 먹었나 하는 그 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확인하는 것도 간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증거를 남기는 조직에서 증거를 안 남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수사기관도 알죠. 권성동 거를 비교해 보면 슬쩍 봤다고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죠. 이 사람은 거짓말할 유인책이 많잖아요. 여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4천만 원이면 나름 큰 돈인데 예. 보고로 했을 끼면 딴 네. 사람도 있을 거면 찾아낼 수 있을 거. 저는 그래서 이 전재수 전 장관 건은 예. 정말 빨리 확인될 것이다. 어. 쉽사리.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민중검 특검이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근데 이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예. 물타기가 돼야 되거든요. 통일교는 종교 단체이고 예. 뭐 사이비 논란이 있지만 여기저기 돈 뿌리는 데인데 네네. 니들 받아먹고 우리도 받아먹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이 상황이 좋죠. 그래서 검찰하고 그래서 검사들은 국민의힘하고 항상 네네. 많이 같이 가는 경우 많잖아요. 예. 요 맥락도 같다고 보여요, 저는. 그 저는 예.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빨리 던진 거가 좀 갸우뚱하긴 했어요. 왜 장관직까지 던졌을까? 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돈을 주는 놈들이 몰래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줬으면 보고를 분명히 하는 놈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증거들이 있을 거. 그러면 받았으면 책임져야 되는 게 예. 맞고요. 근데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했으면 그 문제 제기했거나 그렇죠. 그쪽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 그치? 예. 야 이거 니네한테 호재인 것 같아? 니네한테 좋은 것 같아? 그럼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본다. 간다. 자, 이재명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죠. 네. 내일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할 것까지 이미 다 짜놨을 겁니다. 그렇겠지. 뭐 우리 편한테는 뭐 팔이 안으로 굽고 뭐 누구한테는 그치. 뭐 수사도 안 하고. 네. 공정한지 처음부터 봐야 된다. 특검 물러나라. 특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정치 특검아. 이재명 정부 반성하라.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명확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예. 엄정하게 수사해라. 네. 말씀이죠. 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거는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 국수본의 사건이 이미 이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경찰을 통하라는 대통령이 야 수사 엄정하게 해라고 지시를 했더니 오후에 국수본에서 별도의 팀을 바로 꾸렸습니다. 6시간 만에 바로. 바로 예. 수사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여야 대통령이 지금 막론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은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쳐낸다. 라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였으니까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 예고가 된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분위기를 읽었으면 국민의힘 아저씨들이 저렇게 뭣도 모르고 깜찍을 설치지 않았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니까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 머리로 생각한 거죠. 예. 우리는 대통령이 원래 자기 편을 안 건드리거든요. 네. 국민의힘의 그 마인드, 민정당 계열의 마인드로는 우리 대통령은 원래 우리 편이 안 건드려. 생각하는 꼬라자고. 우리 편은 수사 안 해요. 네. 우리 편은 봐주는 거거든. 네. 그게 국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제 국무회의를 잘 봤어야 됩니다. 어제 국무회의 발언을 할 때 예. 보통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 예고된 보고 내용이 아닌 걸 치고 들어갈 때 네. 그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네. 근데 어제 법제처장한테 네. 원래는 예고가 안 돼 있었던 보고를 갑자기 네. 대통령이 면전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갔죠. 자, 이재명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 시에는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데자부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거 얘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서 그럼 2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한 거 어떻게 됐냐? 라고 하셨죠. 그거를 다시 물어본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왜 다시 꺼냈겠어요? 사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저거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사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대통령이 몰라가지고 갑자기 법제처장한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보고서 그거 왜 안 올라왔던데? 언제 올라와요? 이걸 왜 물어보겠어요? 티저지, 티저. 그렇죠.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래서 법제처장하고 대통령이 나눴던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법제처장이 일단 저 질문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네. 눈동자가. 엄청 흔들려. 몰랐어. 보고서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 보고서는 이미 올렸습니다. 뭐 대통령이 못 받아봤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원래 보고 일정이 다음 주였다고 법제처장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보고 차례일 때 물어봤으면 그렇지. 신경 안 썼을 텐데 오늘 그 차례가 아닌데 갑자기 왜?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공식 보고를 다음 주에 대통령한테 하기로 예정이 잡혀 있다는 거야. 네. 그럼 법제처장 입장에서는 아 다음 주에 이렇게 보고해야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아이고, 네. 그런 게 어딨냐. 내 아유, 그런 게 어딨냐, 야, 진짜. 내가 아이고. 다음 주까지 하라고 해서 진짜 다음 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이고. 다음 주 맞춰서 하는 거야? 지금 이미 빨리 끝냈으면 빨리 준비가 됐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근데 왜 그걸 치고 들어가 있느냐? 보고할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어저께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대통령이 그걸 명확하게 강조해야 된다. 네. 통일교 해산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는 이유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그만큼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는 화면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한다. 네. 이건 뭐 누가 나오고 자시고 사실은 뭐 무슨 옛날 뭐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여당 사람들 네. 혹은 뭐 이재명 뭐 당 대표 시절에 뭐 측근이었다고 알려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뭐 누구 해가지고 밖을 돌고 이번 주 내내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밖을 보고를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더라도 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 대통령실은 모를 리가 없어요. 아유,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못을 박는 거예요. 예. 이런 댓글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종교 단체가 헌법을 위반해서 정치에 끼어드는 부당한 짓을 했으면 네. 해산시킬 수 있는지 똑바로 검토해. 예. 라고 어저께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실명이 터져 나오니까 네. 바로 때리잖아요. 네. 여야 막론하고 한 번에 다 정리해라. 네. 준비가 된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남긴 이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당에서 나오면은 통일교는 내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안 돼요. 그럼요. 우리 당에서 만약에 통일교회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날리더라도 정말 중요한 정교 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해산 사유가 됩니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싫어하는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렇습니다.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고 지켜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